성상납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는 지난해 이 대표의 거듭된 녹취록 유출 파문 속 이 대표의 발언이기도 하다. 해당 녹취록 속 이 대표의 통화 상대방이었던 원희룡 당시 대선 예비 후보는 이 대표의 곧 정리된다는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 대표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 녹음 파문에서 말 바꾸는 위선적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녹음 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를 접견한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5방의 힘을 써주겠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회유하면서 만약 이준석에게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김 대표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방금 서울구치소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접견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접견을 갔던 이유는 내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대의 수사 접견 요청에 따라서 급하게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서야 대리인인 저희 서신을 통해서 이준석의 피고발 사건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장 등을 받아서 구체적 증거를 정리하는 중이며 약 일주일 정도라도 연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 오면서 반부패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그 접견 일정을 조금 연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접견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준석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제가 접견을 다녀온 이후에 김성진 대표의 주변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김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김 대표를 회유하려고 시도했고 구체적으로 발언도 전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5방의 힘을 써주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김 대표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김성진 너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는 차차 공개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이준석 측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 김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준석의 발언을 빗대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걱정할 게 없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 걱정이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잃을 게 없다. 저는 애초에 이준석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지만 성상납 사건이 불거진 후 이준석이 저를 사기 피의자라고 표현하며 심지어 언론인들 앞에서는 공공연하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하고 마치 자기와는 무관한 일인 양 행세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께서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낱낱이 밝혀 이준석이 저를 폄하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준석과 측근들에게 앞으로 저에게 그 어떤 회유와 협박도 시도하지 말기를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것을 지금 듣고 반부패대 팀장님에게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약간 논점이 일탈되기도 하지만 이준석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도 반부패대에서 지금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한국형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겠다라고 했던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있잖아요.
그거 1기 멘토로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30명을 야심차게 뽑았는데 김성진 대표가 바로 1기 멘토 30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준석이 멘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그 멘토였던 김성진의 제자로서 그 김성진의 강의를 듣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당시 이준석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대학생들, 학생들이었고,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원석을 발굴해서 꿈나무를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20대 대학원생 신분의 김 대표 같은 사람들이 같은 20대 꿈나무들을 멘티를 가르친 이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도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부처가 달라졌을 뿐. 근데 지금도 지원 자격에는 학생, 심지어 고등학생. 그런데 재직자나 취업 확정자, 군복무, 산업기능요원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제도의 지원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도대체 이준석은 마치 조국의 자녀들이 우연한 행운을 잡는 것처럼 오직 이준석에게 그 모든 특혜가 지금까지 집중됐었는지 아빠 친구 아들 뭐 누구의 자녀길래 이런 특혜가 계속 집중됐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고 국민의힘의 지금 참고 자료로서 일단은 제가 급하게 준비한 자료 장이사와의 통화 녹취록, 저와 통화했던 녹취록과 그리고 그 급하게 김성진 대표가 내부 회사 자료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그 이준석을 의전했던 일정과 관련한 내용들 전부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윤리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한 가지 강조드리는 것은 이준석은 성도 상납도 모두 틀린 얘기고 허위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성상납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적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명백히 성립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이준석이 허위 발언한 부분, 그리고 김철근을 보내서 각서와 맞바꾼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그 구체적 사실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입장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 차차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회유가 네. 대표의 뜻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네.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내부적인 또 입장이 있어서 저한테 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오늘 받아온 것은 네, 나중에 밝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요약을 하자면 김성진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라는 걸 마이너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준석 대표 측 사람이 누구인지 차차 밝히겠다고 했는데 네. 변호사님도 아직 못 들으시고 저는 못 들었고요. 네, 이제 내부 심지어 교도소에서까지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 접견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변호인 접견 형태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접견을 가고 나서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제가 18일 날 접견 며칠에 갔지?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편지나 이런 형태로 편지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혹시 나중에라도 물증을 좀 공개해 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은 그걸 전해준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 때문에 밝히기 어렵지만 차차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김성진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하는 거죠. 네. 본인도 관련 처벌을 받으실 텐데. 지금 일단은 알선수재에는 공여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말선수재 혐의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공개적으로 사실 내가 성상납을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런 걸좀 노트북으로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시간 배경하는 게 있나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고, 이준석 대표가 뭐 성적대를 받았는데, 본인의 김성진 대표가 명예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고 허위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대전에 올 때 그 사실관계, 그 장의사 녹취록 제가 오늘 윤리위에 제출할 건데, 실제로 이준석에게 여성을 데려다 주고 한 것은 장의사, 그리고 운전하던 손부장이고요. 그 당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신혼 생활 중이어서 룸사롱에서 술만 마시고 바로 집에 가면 사실상 뒤에서 호텔로 데려다 주던 중에 있었던 의전이고 사후적으로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납이라고 네. 하는 건 어떤 대가를 워낙 바라고 했던 것일 텐데 네네. 그러면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게 어떤 게 없나요? 그 내심의 의사로는 사실 접견 중에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이준석을 되게 사실 제자였기도 했고, 상당히 뭐 가짱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하고. 그런데, 박근혜 파리, 소위 말하는 박근혜 파리.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대위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고, 자주 찾아왔고, 대전에 아이카이스트 본사에 찾아오고, 이래서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또 이제 의전을 장의사와 김의사가 두 명이 이제 365일 붙어 다녔대거든요. 그 김성진 대표를 의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뭐 다른 고위직 의전하듯이 에쿠스에 태워서 여기 이제 녹취록이 나오는데 에쿠스에 태웠다고 합니다. 에쿠스에 태워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맞들인 것 같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내심의 의사로는 네, 본인은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세현에서 CCTV 관련해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김성진 대표도 이런 관련해서 많은 게 있으실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김성진 대표는 아는 게 없어요. 장의사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아, 네네. 네네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혹시 전달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입을 해야 되나요? 국민의힘 윤리위 지금 228호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아니요, 그 연락처가 아예 없어. 그리고 윤리위원들 뭐 개인적인 저 아는데, 연락을 하면 약간, 네네네. 네네. 출입 없이 전달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 신경 좀 바꾸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네. 직접 전달하시는 게 근데 여기 미리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윤리위원들 어떤 중립의무 이런 거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연락을 안 했거든요. 이거 갖다 주요. 기자님들이 누가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연락처 하나만 네네. 동일동에 647에 네, 어쨌든 여기에 좀 구체적 동선이나
그 여성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좀 더 자세한. 네, 제가 서면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지금 뭐 당에서도 좀 사실상 요청을 써서 왔거든요. 지금 윤리회의 장소에 직접 올라가서 전달을 하시는 분이시고. 아, 뭐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전달만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볼 네네. 크기만 있어도 네. 이거 급하게 만들어 와가지고 네. 제가 접견 중에 만들어 와서 제가 그 두 번째 참고 자료는 제가 페이스북에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게 아이카이스트 직원들이 작성했던 내부 일정표이고요. 네. 실제로 7월 11일 그리고 7월 18일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준석이 뭐 오후 2시에 대전역 픽업 대기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비서실의 누구누구 부장과 의전 운전기사 누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받고 숙박 여부도 다 회사 내부 사람들이 오늘 그 표는 그러면 네. 김성진 대표가 따로 정리를 해둔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업무일지 같은 거. 업무일지가 이제 파일로 있는데 밖에 이제 요청을 해서 저한테 발송을 밖에서 발송을 해주신 거고 여기 이제 특히 제가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 여기 얼굴 가린 이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뒤편에 있는 여기 얼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본부 개발자예요. 핵심 아이카이스트 프로그램의 핵심 개발자인데 이준석이 당시 클라스 스튜디오 관련해서 개발 회의를 이분하고 꼭 하고 싶다고 되게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서 이분을 미팅을 하게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라크 대통령 내한했을 때 수행 사진인데 이 사진의 취지는 여기서 얼굴이 안 드러나야 되는데 이 뒤에 여기 빡빡이 아저씨하고 여기 있는 분이 뭐 해외까지도 전부 다 의전을 담당했다. 그 장이사와 그 김 이사가 저분들 회사 직원분들이시라는 거죠? 회사 직원은 아니고 이제 사실상 뭐 대납하고 이렇게 네, 의전비를 내고 뭐 접대비 내고 했던 분이고요. 이준석이 당시 그 카이스트 출신 여자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자주 쫄랐는데 그 사람이 아이카이스트 연예인 홍보대사였던 김소정 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기사 때문에 김성진 씨가 많이 좀 화가 났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밑줄을 쳐서 보내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이미 다 허위라고 얘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전혀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친구가 지금 뭐 대권 주자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알 권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그 내부 일지 이런 거 다 지금 준비하라고 시켜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확보해서 수사 접견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제가 오늘 오면서 반부패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상황입니다. 네. 김 대표께서는 네. 명백히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 네, 자명한 사실이고 사실 여기에 이제 이름 제가 가렸는데 운전했던 분도 아까 사실 문자 주고 받았고 네, 뭐 장의사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의혹에는 네, 그 네. 성상납이 2차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 네. 이상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2차례만 얘기를 들었고 날짜도 2차례.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오늘 이 내용 윤리위에 제출하시는 게 윤리 네. 쪽에 전달이 되어 있는 사전에 아니요, 되어 이 있는 자료들은 일정인가요? 안 되어 있는 그럼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회의 중인데 어떤 식으로 전달하실 예정인 건지 지금 여기다 얘기를 해서 일단 올라가서 뭐 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의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제출은 할 건데 이거는 그냥 개인이 뭐 이렇게 투서하는 게 아니라 핵심 참고인이 대리인으로서 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리 측에서 그 네.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윤리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 네. 협의가 있었던 거죠. 제출하는 걸로. 뭐 의견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제가 저도 바쁘니까 대전에 있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공적인 문서로 제출을 해야 회의할 때 좀 참고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네. 예, 잘 제출하시고요. 네, 네, 네.